지금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고 새로 지으면 창동역 바로 앞에도 노원역 바로 앞에도 무조건 12, 3억 찍는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갑니다 무조건. 영화제 갔습니까? 간 게 아니고. 영화제면 한번 까고 갈까요? 지금까지. 연호진.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설춘환의 맞수열전 많은 시청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또다시 우리 대한민국 경매 원탑 우리 이영옥 교수님 어렵게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저희 설춘환의 맞수열전의 강점은 뭐냐면 네. 사실은 뭐 이렇게 너무 터무니없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공신력 있는 강의. 저는 항상 부모님께서 공신력. 그렇죠. 우리 교수님은 어때요? 좌우명이 어떻게 됩니까? 좌우명? 네. 각자 잘 살자. 각자 동생. 야, 이것도 괜찮네요. 네. 저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이기고 베풀어라. 멋있네요. 네, 저는 이기고 베풀어라. 이기고 베풀어라. 이기고 이제 베푸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따뜻하다. 근데 각자 동생이 훨씬 더 좋아 보이네요, 교수님.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혼자 사시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네, 커트.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근데 지금이 사실 우리가 서울에 아파트 갖고 있다면 매수 타이밍 어떻습니까? 매수를 하시되 네네. 매수를 하시되 네네. 첫 번째만 기억을 하세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차익 이상이 될 만큼만 금액 조정해서 베팅하십시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영욱 교수님과 의견을 달리합니다. 네. 사실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제 부동산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영역이죠. 그렇죠. 신의 영역. 저희 형 이야기를 잠깐 하면 저희 형이 한 4년 전에 청량리의 어떤 아파트를 한 3억 6천에 산 적이 있어요. 그때 형이 야, 이 아파트 사도 되냐? 그 전에 이 아파트 최고가 6억을 찍었던 아파트이기 때문에 형, 이 아파트는 지지 않는다. 실패는 하지 않을 것 같다. 사라. 샀어요. 그죠? 그래서 3억 8천에 샀던 아파트가 6억까지 올라가죠. 다시 6억까지. 그때 이제 저희 형수랑 형이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도련님, 이 아파트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답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느낌적으로는 단기로 너무 많이 떴어. 그래서 그래도 팔아야 한다. 팔아야 될 것 같다. 형수님, 다음 사람도 먹을 거리를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형수님도 동의한다. 그래서 저희가 3억 6천, 7천, 8천에 샀던 곳 6억에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 6개월 있다가 이 아파트 가격이 8억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형과 형수가 제발 밖에 나가서 부동산 전문가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근데 이것은 사실은 너무 어려워요. 욕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그래서 쉽진 않더라. 근데 어찌 보면 제가 주식을 지난번에 거의 더블에서 팔았잖아요. 그 전에는 안 팔았었어. 그 또 떨어지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 또 팔았어. 그랬더니 또 수익이 났지만 판 가격도 또 더 떴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나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목표 가격을 잘 설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 가격에 도달했을 때 과감하게 팔고 또 손절하는 그런 요령들, 이것이 제가 보기엔 진정한 고수의 길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책 변수에 저는 약간 무게감을 둡니다. 네. 정책 변수가. 근데 이 정책 변수가 상당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당장 이 정책에 대한 어떤 그런 효과가 당장 안 나오지만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밀고 압박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다음 정부는 꼭 나옵니다. 통상 실무적으로 그랬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매도 타임으로 저는 갑니다. 매도 타임. 매도 타이밍. 사실 심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심리는 사람들이 더 갈 것 같아, 더 갈 것 같아. 그러나 중요한 건 어떤 근거는 없어요, 그죠? 예. 돈이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돈이 갈 데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여전히 부동산에 대한 심리는 좋은데 저는 오히려 2021년도 7월 달 지금보다는 한 10% 정도 다운돼 있다. 저는 객관적으로 찍어봅니다. 뭐 저는 점쟁이는 아닙니다만 저희 이제 수강생들이 교수님 좀 아파트 하나 낙찰받고 싶은데 네네. 싼 거 하나 좀 낙찰받게 좀 도와줘라. 네. 그래서 막 집에서 밤 2시부터 3시까지 네. 이것도 검색했어요. 종합 검색. 네네. 그랬더니 둔촌 중공 아파트. 네. 이번에 이제 재건축하잖아요. 예. 12,000세대. 그렇죠. 바로 뒤편에 조그마한 소형 단지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25평짜리가 감정가 3억 8천. 네. 그랬더니 사건 번호가 2016 타경. 예. 야, 그래서 이거 괜찮겠다. 그래서 국토부 실거래가 시세 얼른 확인했죠. 네. 그랬더니 현재 6억 1천만 원. 그렇죠. 요거 신권에서 무조건 잘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매 물건 보면 2016년도, 2017년도께 지금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또 수강생이 이게 물어봐요. 그러면 왜 2016년도에 경매된 게 지금 또 나오냐라고 하면 통상은 이제 우리가 또 채무자가 어떤 사정이 있어서 네. 강제집행 정지를 하거나 네네. 채권자가 좀 연기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교수님? 맞습니다. 네. 네. 그럼 우리가 집행정지 연기된 것들은 교수님 어디 가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서류가 들어온 것들. 기본적으로 입찰을 하기 전에 다양한 문건들을 검색을 해보셔야 되는데 네. 거기 이해관계인이라고 하는 채권자, 채무자 또는 각종 이런 그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문건을 법원에 오고 가고 하는 문건 송달력이 있단 네네. 말이에요. 거기 가게 되면 뭐 채권자 변경 신청이 있다든지 네. 영리 신청이 있다든지 네. 이런 게 있으니까 네. 그런 걸 보고 유출해 볼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저희가 거기까지 좋은데 저한테 이런 걸 물어봐요. 교수님, 왜 집행정지가 됐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네네. 사실 제가 점쟁이가 아니거든요. 네네네. 교수님도 만약에 학생이 물어봐요. 왜 집행정지 됐습니까? 담보를 걸어놨으면 네. 임의경매고 네. 안 걸어놨으면 강제경매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절차에 맞게끔 증거 서류들이 들어와야 되고 네. 절차가 맞아야 되는데 네. 아니다. 금전화권 그거 없는 거다. 그렇죠? 돈 안 빌린 거다. 네. 그러면 이제 정지 신청이 들어가겠죠. 아. 그런 이유로 정지 신청, 변경 연기되면서 딜레이가 되게 되면 지금도 아니 2015 타경 이런 물건들이 있을 거예요. 네. 이미 시세는 많이 벌어져 있겠죠. 네. 그런데 일명 뭐 선수 내지 경매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거 분명히 130% 넘는다. 네. 이런 촉도 있겠죠. 아. 오래됐으니까. 이러니까 랜드프로에서 좋아하네. 정확해. 네, 정확해. 너무 정확해요. 좋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를 네. 좀 많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사건 검색해서 네네. 문건의 접수, 송달력 이런 것들도 좀 꼼꼼하게 갔으면 좋겠다. 물론이죠.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그런 얘기를 너무 어렵게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교수님, 네. 아까 이제 우리가 2016년도에 아까 그런 그 둔촌 주고 네. 뒤에 아파트 네. 감정가가 이제 3억 8천이었다가 인기가 많았죠. 지금은 이제 6억 1천만 원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감정평가를 새로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감정평가를 귀찮나? 새로 할 그 이슈가 상당히 큰데 네. 어쨌든 간에 채권자와 채무자 그 밖에 이해관계자들 간에 어떤 이슈를 제기를 해야 돼서 네. 누군가가 재감정 요청을 하게 되면 네. 문건 송달력이 또 떠요. 네. 그리고 재감정을 하고 나중에 날짜 잡아서 다시 경매를 되게 되는데 네. 그런 과정이 만약에 없었다 네. 하면 그냥 2014, 2015로 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앞에 있는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자, 근데 그다음에 이제 다음은 네. 감정평가서와 시세. 같은 거에 다른 거예요. 다르죠. 우리가 아파트가 아니라 또는 대단지 아파트가 아니라 한 동, 두 동 이런 아파트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은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 또는 수익형 상가들 같은 경우에 네. 감정평가사 분들이 체크하는 체크 포인트하고 네.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차익과 수익을 위한 미래 가치를 판단하는 감정평가는 달라질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군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서 안에 들어가게 되면 네. 예를 들어 단지가 아파트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뭐 전체적인 그 외부적인 상황에 대한 그런 요인들, 네. 그렇죠? 또 개별 단지에 대한 요인들, 또 개별 호수에 대한 요인들, 기타 요인들에서 철저하게 다 체크를 하고 네. 또 일단 단독주택이나 상가, 근린주택 같은 경우에도 토지하고 건물 나눠서 하기 때문에 네. 일단 전문가분들이 한 부분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한번 체크는 하시되 네. 현재 시세랑은 다르기 때문에 네.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감정평가사가 된다는 느낌으로 각종 애플리케이션 많이 있잖아요. 네. 현지 중개사도 통하고 그런 내용들을 분석을 해서 내가 스스로 다시 한번 감정평가서를 체크를 해보자. 이게 중요합니다. 네. 야, 나보다 말을 훨씬 더 잘하시네.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잘하면 너무 어떡해요? 어렵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한 몇 년 전에 네네. 송파 위례에 네. 24평 아파트가 경매에 나온 적이 있어요. 같은 단지인데 하나는 감정가가 3억, 하나는 감정가가 5억 5천. 그래서 제가 감정평가서를 읽어봤어요. 네. 3억은 분양가예요. 분양가는 그대로 매매사리가 없다 보니까 5억 5천은 시세, 호가. 그렇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똑같은 아파트인데. 그래서 야 이건 좀 그렇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경매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감정평가서를 잘 안 읽어봐요. 그냥 어른이 잘 돼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서를 잘 읽어보는 그런 운동. 그렇죠. 새마을 운동 같은 습관이 걸 필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교수님. 네. 사실은 이제 제가 요즘에 어떤 여러분들이 많은 특강을 다니면서 네네.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네. 저도 좀 궁금하죠. 왜냐하면 저도 이제 밖에서 강의를 좀 해야 되는데 추천을 이제 하는 지역들을 제가 이제 유심히 살펴봤어요. 네네. 야, 그랬더니 이것은 뭐 전문가가 아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네. 저는 GBC 있는 강남, 삼성역. 좋죠. 좋죠. 네, 삼성역. 네. 누구나 아마 갖고 싶어하는 지역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렇죠? 삼성동, 그럼 저는 또 용산역. 용산역. 근처. 네. 네, 다 지금 이제 네. 핫한 브랜드들만 나오고. 교수님 있는데. 여의도. 여의도. 오케이. 네. 교수님 마고. 가격들이 막 떠오르고 있어요. 마고. 지금 머릿속에. 근데 사실 이렇게 찍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교수님? 이런 게 무슨 전문가일까요? 그런데 말고. 그러니까. 네, 아까 우리가 직접 가보고. 그러니까. 교수님 우리 랜드프로에서 이번에 임장 특강 하시잖아요. 네네. 가 보니까 7호선보다는 1호선. 네. 저는 원종. 이런 데를 찍어줘야 뭐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죠. 예,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맞습니다. 교수님 어때요? 임장 특강 하잖아요. 네. 임장하는 요령, 뭐 손품, 발품, 뭐 이품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요즘 그래서 많이 그래서 하죠. 3품.
네네네. 네, 거기서 한번 간단히. 무조건 현장부터 그냥 그 맨 땅에 헤딩하기 식으로 갈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거 아니군요. 체계적으로 하셔야 되니까 일단 지역부터 봐야 될 거잖아요. 네네, 지역. 동작구 상도동이다. 네. 이 물건 나왔어. 네. 그러면 일단 동작구가 어떤 데인지 네. 여기가 지금 규제 지역으로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네. 한강변에서 어떻게 뉴타운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그 안에서 이 아파트 또는 그 빌라 또는 이런 상가가 갖고 있는 위치 또 봐야 될 거고 네. 대략적인 임대료 수준도 봐야 될 거고 또 그 시세 추이도 봐야 될 거고 이렇게 보시고 권리 분석도 물론 해지를 보시고 네. 그리고 임장을 하시는 거예요. 아, 반드시 차 말고 네. 도보나 대중교통으로 가셔야 네. 필이 옵니다. 아. 그래야 경사도 느껴지고 지나다니는 분들의 거주민들의 어떤 분위기도 느껴지시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공부를 할 수 없는 촉이 얻어질 거라고 봅니다. 어떤 이제 건설사에서 좀 요거 필요하니까 앞으로 좀 시황이나 미래 가치 한번 써달라. 그래서 제가 사실 뭐 청라를 자주 가본 것도 아닌데 한번 써달라.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쓸까 굉장히 고민했었거든요. 걸어 다녀 보니까 느낌이 조금은 오는 거잖아요. 예, 느낌이. 예. 그래서 제가 레포트를 쓸 때까지 무려 8번을 갔어요. 8번을. 예. 와이프가 여보 전문가라는 분이 전문가는 놈이 할 뻔하다가 전문가라고 하는 분이 왜냐면 제가 돈을 벌어다 주니까 예. 그래서 전문가라고 하는 분이 한 2-3번이면 써야지.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임장을 네. 걸어서 7번 다니잖아요. 네. 그럼 그 지역에 이제 느낌 타고 와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제가 이제 또 못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선배가 청라에 살아요. 그래서 선배님한테 선배님 제가 레포트를 하나 썼는데 청라에 대해서 한번 읽어달라. 저는 청라에 대해서 별 5개 중에 별 5개 거기 줬죠. 네네. 근데 선배가 맨 마지막에 야, 설 교수 좀 미안한데 청라에 약점이 있는데 너는 약점이 없다. 청라에는 악취가 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악취가. 근데 이건 청라도 나고 뭐 송도 난다고 하는 건데 일주일에 새벽에 12시에서 6시 사이에 딱 한 번 난다. 일주일에. 근데 그것도 요일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 제가 와이프랑 4번을 또 갔어요. 새벽에. 한 번도 안 나는 거죠. 근데 선배가 제가 목요일날 가서 선배님 안 난다 그랬더니 어제 났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임장도 중요한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은 이제 현장에 사시는 분들한테 장단점을 물어보는 센스. 그래서 저도 이제 항상 어디 가서 뭘 살 때는 그 아파트에 사지 않을 때는 물어보지도 않아요. 근데 꼭 그 아파트를 사겠다라고 하면 거기 이제 살고 있는 아줌마 누구한테 가서 이렇게 음료수 하나 주면서 뭐 여기 살기 좋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 전제는 살기 좋죠. 이렇게 깔고 들어가야 돼요. 여기 아파트는 똥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여기 살기 좋죠, 그죠? 항상 여러분 우리가 대화의 기술, 맞아요. 돈을 좀 투자하는데 아파트 너무 좋은 것 같다. 근데 뭐 조금이라도 좀 안 좋은 게 있을까 얘기하면 오게티라고 얘기하죠. 오게티라고. 근데 그게 오게티가 아니에요. 굉장히 큰 티거든요. 중개업자분들은 입을 닫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임장 네. 할 땐 또 그냥 가서는 안 되잖아요, 교수님. 뭐 체크리스트 이런 게 있다는데 네네네. 리스트가 맞아요. 뭐예요, 교수님? 이 각각 물건별로 임장을 할 때 요거를 봐야겠다. 그렇죠. 그 포인트들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네. 그 포인트를 다 메모를 하고 네. 또는 현장 메모가 좀 어렵다 싶으면 네, 네, 네. 녹취를 한다든지 네. 사진을 찍는다든지 해서 네. 나만의 그 임장 리포트를 만들어 두셔야 네. 나중에 그것들이 그 해당 지역에서 쌓였을 때 또 다른 물건 들어갈 때 굉장한 참고 자료가 되겠죠. 어떤 학생분이 네. 그럼 아파트, 네. 상가, 네. 오피스텔에서 네. 지역 분석, 물건 분석에서 중요한 2가지 정도만 얘기를 좀 해달라. 또 이렇게 또 연락이 오네요, 각각 그죠? 두 우리 가지씩. 건호 과장이. 네. 일단 아파트다 네. 한다면 네.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게 네. 제일 중요한 건 입찰가 아니겠습니까? 야, 입찰가. 얼마나 여기 사람들이 들어올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네. 투어할 때, 투어할 때. 네, 관리사무소 네. 보고 그렇죠? 현장 공인중개사 한 명만 있으면 안 되죠. 따끈따끈하게 작년에 취득을 해가지고 인재 개업한 지 2달 됐는데 네. 아직 잘 모르잖아요. 네. 그리고 매도자로서 가격 물어볼 때랑 매수자라 물어볼 때랑 다르죠. 달라지니까 그러네요. 복수로 한 세 군데 정도는 체크를 하고 네. 실거래가 체크를 하고 그렇게 네. 해서 시세 파악하시고 경쟁률 파악하시고 네. 이게 이제 아파트는 중요할 것 같고 네. 상가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제1 수익형 부동산인데 네. 그러면 공실이 없을 때는데 우리 강남 앞에만 나가도 공실률이 많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건물주들은 가격이 떨어질까봐 건물 가격이 떨어질까봐 임대료를 안 낮춘단 말이에요. 지금 네. 그러니 삼청동이든 경리단길이든 다 공실로 비어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이 상권과 입지 안에서 임대료가 얼마나 나올 수 있을지 그 캐치를 하셔야 돼요. 임대 수요와 임대료 수준. 그렇죠. 그런 게 중요하군요. 그걸 캐치를 하셔야 되고 네. 오피스텔은 사실 뭐 준 아파트하고도 비슷할 거는 같은데 네. 일단 제일 이제 큰 상황은 전용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용률. 전체 네. 면적 대비 아파트에 비해서 거의 한 반 수준으로 내 스스로 쓸 수 있는 그 공간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 전용 면적과 전용 면적을 비교를 해야지 네. 오피스텔 몇 평형
네. 아파트 몇 평형 이 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르죠. 그렇죠? 계약 면적과 공급 면적 그렇죠. 통상. 네. 그래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염두를 해두시고 차익이 덜 하니까 아. 수익률이 그만큼 보장이 되는지도 체크를 하셔야겠죠. 저는 사실 가장 중요한 지역 분석의 첫 번째는 저는 지하철역이 반드시 가까이 있어야 돼요. 저는 예, 그래서 지하철역이 못해도 걸어서 정말 맥스 15분 이내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네. 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지역 분석에서는 저는 쾌적성을 따집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공원이 그다음에 조경이 잘 돼 있는 아파트 네네. 너무 좋아합니다. 네네. 그래서 첫 번째 지역 분석은 그 두 가지를. 그다음에 저는 이제 물건 분석에서는 저는 향과 조망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저는 반드시 남양. 남양은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4시 반까지 해를 받는 거니까. 네. 예, 그래서 사실 교수님이나 저나 나이 먹잖아요. 네네. 햇볕을 못 받으면 빨리 죽어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교통은 일단은 가져가요 기본적으로. 가져가죠. 하지만 네네. 다른 것들을 한 개, 두 개를 포기를 할 때 네. 경쟁률이 줄어들고 내가 사이클을 좀 빨리 돌리면서 네. 회전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러네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 교수님께서.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옛날에 3인행이면 필요하사다. 오늘도 느낌 나오네요, 그죠? 네네. 예, 지금 5명이 있는데, 예, 하여튼 스승 같은 사람은 오직 하나. 예, 앞에는 먹구름이 지금 껴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앞에 분들 되게 힘들어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저도 이제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저희 이제 임장을 많이 가잖아요. 예, 그럼 반드시 임장을 다녀오면 본인만의 임장 보고서를 네. 반드시 만들어 놓는다. 네네. 그래서 다음에 갈 때 다시 한번 보면, 그렇죠. 이번에는 또 다른. 뭐가 좀 달라졌나?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죠? 어쨌거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네, 청고마비의 계절 가을에는 더욱더 저와 우리 이영 교수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욱더 풍요롭고 그죠? 행복한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